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코칭 박쌤 박진혁입니다. 경매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부지방법원 2021 53495 여기 물건번호 1번이라고 써 있는 것은 여기를 한번 꼭 보라겠죠. 물건번호에 1번 하나만 써 있으면 그 물건번호는 의미가 없는 거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요 물건번호라는 말은 그래서 2021 53495 요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자, 다시라는 것은 뭐라겠죠? 타경이라고 이야기했죠. 타경. 그래서 2021 타경 53495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물건이에요. 중곡동에 있는 물건인데 다세대입니다. 2층 203호. 자, 감정가가 3억 1,400이에요. 자, 감정가는 3억 1,400만 원입니다. 감정가가. 그래서 64%가 1차, 2차, 3차. 3차가 진행되는 거죠. 3차 진행해요. 그러면 유찰이 2번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2억 96만 원에 지금 진행이 된다. 그래서 입찰 보증금,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가 됩니다. 10%. 그래서 9만 6천 원이 입찰 보증금이다. 자, 청구 금액은 2억 5,500만 원이에요. 이 채권자,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는데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바로 임차인인 것 같아요. 자, 임차인이라서 자기 보증금에 대해서 청구를 했다. 자, 건물 면적이 11평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거죠. 투룸 정도? 요 정도 크기. 자,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대법원 공고의 기본 내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다. 단지형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자, 비고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제 비고란에 김신성 임차 보증금 반환 사건으로 신청 채권자이며 현황 조사 보고서상 임차인으로 기재된 최성모는 김신성의 배우자이다. 그럼 김신성은 여자분이고 아마 최성모가 남자분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뭘 보냐면 관련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련 사건.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관련 사건을 보면 여기 사건명에 임대차 보증금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종국 결과에 화해 공고 결정을 해서 둘이 화해를 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경매에 지금 이제 들어간 거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 신청을 하니까 무슨 경매가 될까요? 강제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 보면 강제 경매 이렇게 써 있죠. 자, 전세권을 설정을 해서 그 전세권으로 경매 신청을 하면 임의 경매가 되는 거고, 판결문 받아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문 받아서 경매 신청을 하면은 강제 경매가 된다. 자, 여기서 이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임차인이 전입 날짜가 있고 확정일자가 있어요. 전입 날짜, 확정일자. 자, 가장 먼저 권리 분석을 하려면 가장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정해야 돼요. 자, 소유권 이전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되는 거고, 여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2021년
7월 20일 날짜로 2021년 7월 20일 날짜로 자 소액보증금 여기 적어야 되는데 2억 5,500이니까 소액보증금은 뭐 해당이 안 되고 자 임차인 분석을 해요. 임차인 분석. 자, 임차인 분석은 이제 자 우선 주택임대차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대항 요건. 그건 계약, 인도점유, 주민등록, 전입신고. 요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대항 요건. 자, 대항력이 생기려면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가 바로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긴다. 대항력. 대항 요건 이게 바로 대항 요건 플러스 1일 경과란 말이에요. 하루가 지나야 돼요. 그러면 다음 날 0시가 되는 거다. 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계약, 인도점유, 주민등록, 전입신고.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리고 이제 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효력 시기. 지금 아까 전입 날짜, 확정 일자 요거에 의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각각 언제 생기느냐 요걸 이제 봐야 됩니다. 자, 1번을 보면 동그라미 1번 주민등록 전입 날짜와 확정 일자가 같은 날이에요. 둘 다 똑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면 주민등록 다음 날 0시에 바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이걸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부터 먼저 할게요. 주민등록은 늦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빠르면 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확정일자 먼저 받아요. 대출 신청을 하면 확정일자 받아가지고 대출 신청하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빠르고 전입신고가 대체적으로 늦어요. 이런 경우는 확정일자가 빠르다고 해서 우선 변제권이 먼저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대항력도 주민등록 다음날 0시가 되고 우선 변제권도 주민등록 다음날 0시가 된다. 그래서 1번과 3번은 두 개가 똑같아요. 자, 확정일자가 빠르거나 확정일자가 같아도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이 생겨야. 왜? 대항력이 생겨야만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항력이 생긴 날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도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이 생길 때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이 문제가 돼요. 전입일자 오늘 했는데 확정일자를 며칠 후에 늦게 받은 경우 확정일자가 늦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하나가 지금 항상 문제입니다. 자, 대항력은 주민등록 다음날 0시. 무조건 대항력은 주민등록 다음날 0시. 근데 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받은 날 그날 9시가 된다. 우선 변제권이 빨리 생기는 게 아니에요. 확정일자 받은 날 그날 9시가 된다. 요게 지금 하나가 틀려요. 이 부분이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 이제 많이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1번과 3번은 쉬워요. 간단해요. 그런데 2번이 지금 문제예요. 자, 이제 경매 물건을 한번 볼게요. 경매 물건의 확정일자가 9월 21일, 전입날짜는 10월 5일. 확정일자가 더 빠르죠. 이거 같은 경우 아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렇게 확정일자를 먼저 받습니다. 자, 확정일자가 빠르고 전입날짜가 늦으면 어떻게 되느냐. 대항력은 18년 10월 6일 0시가 돼요. 대항력은.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변제권도 똑같이 18년 10월 6일 0시 똑같이 된다. 확정일자를 일찍 받았어도 대항력이 생긴 때 우선 변제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강제경매 개시결정일보다 지금 더 빨라요. 둘 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제 먼저 받는데, 자, 임차인의 보증금은 2억 5,5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감정가가 3억 1,400이에요. 대략 5천만 원 정도가, 6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6천만 원 차이 나는 부분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여기 도봉세무서하고, 그리고 송파세무서, 이 부분이 지금 문제예요. 자, 세무서에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법정기일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고, 금액이 얼마인지도 우리 입찰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입찰 못해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자기는 가서 열람해 볼 수 있어요. 세금 얼마큼 밀렸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낙찰이 된다면 임차인이 아마 낙찰받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에요. 이게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돈을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금액들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낙찰 대금에서 여기서 먼저 돈을 가져가면, 배당을 해주면 임차인이 그만큼 못 받아요. 못 받은 돈은 낙찰자가 2억 5,500만 원은 다 물어줘야 돼요. 자, 만약에 이걸 1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6천만 원 돈을 먼저 줬어요. 그럼 얼마나 남은 거예요? 4천만 원밖에 안 남았죠. 그럼 4천만 원은 이제 임차인 주니까 2억 1,500만 원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2억 1,500만 원을. 그럼 1억에다가 2억 1,500만 원 더하면 3억 천이 되는 거니까 입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입찰을 못 한다.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요 임차인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임차인이 낙찰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낙찰 안 받으면 일반 사람들이라면 여기가 보통 뭐 한 2천만 원 이렇게 2천만 원 수준 정도로 내려와야만이 입찰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천에다가 2억 5,500 더하니까 2억 7,5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집값 뭐 비슷하게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 내용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